새벽 5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한 노인이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줍고 있어요. 낡은 작업복에 때가 묻은 운동화, 손에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강태준, 67세예요. 하지만 지금 이 모습만 봐서는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없을 겁니다. 강태준은 골목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며 버려진 박스를 주워 담아요. 그의 움직임은 능숙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요. 사실 그는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전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고 강태준은 대한그룹 본사 건물 앞을 지나가요. 5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올려다봐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저 건물은 그가 50년간 피땀 흘려 일궈낸 기업의 본사예요.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쓰레기 봉투를 든 노인일 뿐입니다. 예전엔 저 건물이 자랑스러웠는데 강태준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다시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요. 목적지는 한별은행 강남지점입니다. 아침 7시 그는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출근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태준은 은행 입구 계단에 쓰레기 봉투를 옆에 두고 조용히 앉아요. 그리고 은행 안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들은 밖에 앉아 있는 강태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7시 30분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 직원이 은행으로 들어와요. 이수진, 29세입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던 이수진이 강태준을 발견하고는 순간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피해 멀리 돌아가며 은행 안으로 들어가요. 잠시 후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도착합니다. 박민우 지점장 52세예요. 그는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은행 문을 열면서 강태준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비원을 부르더니 뭔가 지시를 내려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밖을 바라봅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한 명의 젊은 여직원이 출근해요. 정은혜, 25세입니다. 수수한 정장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 청순해 보여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다 강태준과 눈이 마주칩니다. 정은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방에서 물 한 병을 꺼내요. 강태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대리, 뭐 하는 거예요? 안에서 이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와요. 정은혜는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이수진이 유리문을 열고 밖을 노려보고 있어요. 정은혜는 미안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보다가 결국 물병을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은행 안으로 들어가요. 강태준은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요.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은행 개점까지 이제 10분 남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며 밖을 가리켜요. 그들은 강태준을 보며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박민우 지점장은 VIP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해요. 정은혜만 유일하게 창가 쪽을 자꾸 돌아봅니다. 드디어 8시 은행 문이 열립니다. 전자음과 함께 영업을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와요. 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그가 준비한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강태준이 은행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어요. 대기 중이던 고객 몇 명이 그를 보고 자리를 옮깁니다. 창구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해요.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번호표를 뽑아 대기석에 앉습니다. 이수진이 동료 직원에게 팔꿈치로 쿡 찌르며 속삭여요. 저기 봐, 어제 그 사람 또 왔어. 동료 직원도 코를 찡긋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강태준을 쳐다봐요. 정은혜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 강태준의 번호가 표시돼요. 이수진의 창구 번호입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쓰레기 봉투를 끌고 창구로 향해요. 바닥에 봉투가 끌리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립니다. 이수진은 손으로 코를 살짝 막으며 고개를 돌려요. 강태준이 창구 앞에 서자 이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무슨 업무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친절함이 가득해요. 강태준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수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꺼내요. 신분증이랑 증명서류 있으세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해요. 강태준은 낡은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내밉니다. 이수진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컴퓨터로 확인해요. 화면을 보던 이수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합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요. 하지만 곧 까다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주소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추가 서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통장 개설은 가능해요. 이수진은 그냥 강태준을 내보내고 싶은 겁니다. 옆 창구에 앉아있던 정은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어요. 이수진 대리님, 신분증만 있어도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순간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져요. 그녀는 정은혜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쏘아붙입니다. 정대리, 신입이 선배 업무에 참견하지 마세요. 규정 확인 중이에요. 정은혜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여요. 강태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이수진은 다시 강태준을 보며 말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요. 다음에 다시 오시면. 거짓말이에요.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도로 받아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창구를 떠납니다. 쓰레기 봉투를 끌고 은행 출구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요. VIP실에서 나온 박민우 지점장이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모습을 목격해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경비원을 부릅니다. 경비원이 재빠르게 다가오자 지점장이 작은 목소리로 지시해요.
저런 분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에서 차단해 주세요. 은행 이미지에 안 좋습니다. 경비원이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이수진은 그 대화를 듣고는 안도한 표정을 짓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휴 다행이다 하고 속삭여요. 정은혜만 자리에서 강태준이 나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강태준은 은행 밖으로 나와 다시 계단에 앉아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을 펼치자 이미 여러 은행과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는 한별은행 옆에 체크 표시를 하나 더해요. 벌써 세 번째 방문 기록입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대는 모습이 보여요. 강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도 분노도 보이지 않아요. 다만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냉정한 시선뿐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은행 안이 복잡해집니다. 명품 옷을 입은 고객이 들어오자 이수진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녀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요. 반면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오자 건성으로 번호표 뽑으세요 하고 말할 뿐이에요. 강태준은 그 모든 장면을 수첩에 기록합니다. 시간, 상황, 직원의 태도까지 세세하게 적어 내려가요. 그는 마치 연구자가 실험을 관찰하듯 차분하게 메모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그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같은 시간에 다시 은행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재활용품을 가득 담은 낡은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며 소음을 냅니다. 은행 유리문 안쪽에서 출근한 직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수군댑니다. 이수진이 동료들에게 모니터를 가리키며 뭔가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은 창밖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정은혜만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봅니다. 박민우 지점장은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하더니 경비원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립니다. 강태준은 은행 앞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수레는 벤치 옆에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은행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9시 첫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40대 여성이 들어서자 이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립니다. 여성 고객은 고개만 까닥이며 VIP실로 안내받습니다. 10분 후 작업복 차림의 50대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도 들지 않고 번호표 뽑으세요 라고만 말합니다. 남성은 어색하게 번호표를 뽑고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수첩에 기록합니다. 시간대별로, 고객 유형별로 직원들의 태도, 변화를 꼼꼼히 적어 내려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행 직원들이 삼삼오오 나옵니다. 이수진과 동료 3명이 함께 나오는데 그들은 강태준이 앉은 벤치 근처를 지나갑니다. 이수진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또 오셨네요. 정말 좀. 동료 직원이 맞장구 칩니다. 맞아요. 은행 앞에 맨날 계시니까 고객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들은 강태준이 다 들으라는 듯이 지나가며 수군댑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잠깐 쳐다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은혜는 혼자 나와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강태준 옆을 지나갈 때 잠깐 멈칫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작게 목례를 합니다. 강태준도 고개를 끄덕여 화답합니다. 정은혜는 마음이 무거운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후 2시, 은행은 가장 한산한 시간대입니다. 강태준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관찰을 계속합니다. 한 노부부가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평범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창구로 가자 직원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응대합니다. 어르신, 이건 여기서 안 되고요. 저쪽 ATM 기계 쓰셔야 해요. 노인은 기계 사용법을 모른다고 말하지만 직원은 대충 설명만 하고 다른 업무를 봅니다. 노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맵니다. 결국 정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부부를 도와줍니다. 강태준은 그 장면도 수첩에 적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있던 직원의 이름표를 확인해 메모합니다. 수첩의 페이지가 점점 채워져 갑니다. 각 은행별로, 직원별로 세세한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수레를 끌고 은행 앞을 떠나려는 순간 정은혜가 퇴근 준비를 하며 밖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정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강태준에게 다가갑니다. 정은혜는 조심스럽게 강태준 앞에 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가 들려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작게 말을 겁니다.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닌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태준은 정은혜를 올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괜찮습니다. 강태준의 대답은 짧지만 단호합니다. 정은혜는 손에 든 샌드위치를 내밉니다. 점심을 못 드신 것 같아서 하나 더 샀다고 말합니다. 강태준은 손을 저으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정은혜의 진심 어린 눈빛을 오래 바라봅니다. 정은혜는 샌드위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벤치 옆에 앉습니다. 은행 안에서 선배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 은행에 오래 다니실 건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정은혜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힘들어도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납니다. 강태준은 그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정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좋은 마음 잃지 마세요. 짧은 말이지만 무게감이 있습니다. 정은혜는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말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오랜 인생 선배가 해주는 조언 같습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은행 안에서 이수진이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정은혜가 은행으로 돌아가자 이수진이 재빨리 다가옵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정대리, 뭐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랑 왜 얘기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정은혜는 그냥 잠깐 이라고 대답하지만 이수진은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은혜의 어깨를 돌려 안쪽으로 데려갑니다. 신입이 은행 이미지 생각 안 해? 저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어떡해? 이수진이 쏘아붙입니다. 정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박민우 지점장도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는 정은혜를 불러 따로 조용히 타이릅니다. 정대리, 우리는 금융인이야. 고객 응대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품격도 지켜야 해. 알겠지? 지점장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은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습니다. 강태준은 밖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봅니다. 유리문 너머로 정은혜가 고개 숙인 채 혼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습니다. 이번에는 정은혜 대리 마이너스 유일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봄이라고 적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거리를 걷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건물 앞을 다시 지나갑니다. 50층 빌딩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건물 안에서는 야근하는 직원들이 보입니다. 강태준이 50년간 일궈온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의 사람들은 회장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비서실조차 강태준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강태준은 호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냅니다. 전원을 켜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대부분 비서실과 임원들의 연락입니다. 그는 화면을 잠깐 보다가 다시 전원을 끕니다. 아직은 아니야. 강태준이 혼잣말을 합니다. 그는 수레를 다시 끌고 걸음을 옮깁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쪽방촌입니다. 3개월 전부터 그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월 25만 원짜리 좁은 방, 그곳이 지금 그의 거처입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 강태준은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이제까지 방문한 은행과 기업의 목록이 50개가 넘습니다. 각각의 옆에는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단 한 곳만 예외입니다. 한별은행 강남지점 마이너스 정은혜 대리. 그 옆에는 별표가 3개 그려져 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그의 실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한별은행 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은행 직원들도 그를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경비원은 강태준이 은행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밖에 있는 것을 묵인합니다. 그날 오전 강태준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쓰레기 봉투 대신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가방은 무거워 보입니다. 그는 은행 개점 시간까지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번호표를 뽑아 대기합니다. 직원들은 그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수진은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눕니다. 강태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수진의 창구입니다. 그녀는 지루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가방을 창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지퍼를 엽니다. 가방 안에서 현금 다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0,000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순간 자세를 바로 합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시선을 돌립니다. 2억 원입니다. 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아까까지의 불친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재빨리 박민우 지점장에게 달려갑니다. 지점장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박민우는 서류를 보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2억이라고? 지금? 지점장이 놀라 되묻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민우는 재킷을 여미며 서둘러 밖으로 나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있는 강태준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입니다. 박민우는 당황스럽지만 재빨리 표정을 관리합니다. 그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깍듯이 인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이 지점 지점장 박민우입니다. 저희 VIP 라운지에서 편하게. 지점장이 극진히 모시려 합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강태준의 거절에 박민우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뜻이니 억지로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수진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수진은 긴장한 얼굴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박민우가 지켜보고 있어 더욱 긴장됩니다. 정은혜도 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강태준은 창구에 앉아 은행 안을 둘러봅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경비원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변했습니다. 이수진이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고객님, 여기 서명해 주시면. 그리고 신분증 좀. 그녀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댓말도 제대로 사용하고 표정도 친절합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냅니다. 신분증을 받아든 이수진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녀는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신분증을 받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민우도 신분증을 보지만 이름이 낯설다는 표정입니다. 강태준은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고객님, 혹시 재테크 상품에도 관심 있으신지? 박민우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VIP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강태준은 손을 저으며 거절합니다. 통장만 만들면 됩니다. 강태준의 단호한 대답에 박민우는 더 이상 권하지 못합니다. 서류 처리가 끝나고 새 통장이 나옵니다. 이수진이 두 손으로 공손히 통장을 건넵니다. 강태준은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춥니다. 그리고 이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수진이 긴장하며 네, 고객님 하고 대답합니다. 강태준의 다음 질문이 은행 안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3개월 전 여기서 통장 만들려던 노인 기억하십니까? 이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박민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봅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이수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3개월 전이요? 죄송하지만 고객이 워낙 많아서. 그녀가 얼버무립니다. 박민우도 저희가 매일 수백 명을 응대하다 보니 하며 변명합니다.
강태준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작업복 단추를 풀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작업복 안에는 깔끔한 흰색 셔츠와 고급 바지가 입혀져 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벗어 창구 위에 놓습니다. 이수진과 박민우의 눈이 커집니다. 강태준의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진 고급 명함입니다. 명함을 책상 위에 똑 소리 나게 놓습니다. 박민우가 명함을 집어듭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명함에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대한그룹 본사 주소와 직통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네, 대한그룹. 박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수진도 명함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대한그룹은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입니다. 한별은행의 주요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은행 안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